세상을 아프게 하는 말 이렇게 바꿔요. 우리 민준이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39쪽에 이크발은 파키스탄 어린이 노예 해방에 해방을 했는데 그 12살의 괴한에 총에 맞아 숨졌다고 했는데 왜 굳이 어린이 노벨상도 받고 그 어린이 노예 해방을 위해 힘을 쓴 이크발에게 왜 괴한이 총을 쏜지 궁금합니다. 음, 없으면 제 생각을 먼저 말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이 계안이 뭔가 회사 사장 같고 이크발이 회사에 있는 그 공장의 직원이었는데 그 공장 직원이 그 이크발이 어린이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그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 그냥 나가버리니까 갑자기 일할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회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뭔가 괴한이 총을 쏜 것 같습니다. 정서로 씨. 제 생각에는, 이크발이 여기에 대해서 힘을 쓰고 그랬지만, 이 개항은, 어른이어서 무슨 공장 이런 걸 해서 어린 직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이 직원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사업이 힘들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이크발은 그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이 이크발 맛이라는 아이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1983년에 출생해서 1995년에 사망해서 12살의 나이로 사망한 그 파키스탄 어린이 노동운동가라고 되어 있는데 요 그 파키스탄 아이가 카페트 공장에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아동 노동을 하던 그런 아이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알려줬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어, 그 파키스탄의 그 공장 이라던가 아니면 이 도망친 아이들을 붙잡는 그러한 그 세력, 마피아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면 활동할수록 자기들의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 아이를 이제 뭐 했던 암살. 죽였던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어떤 그런 희생 덕분에 결국은 그 파키스탄의 아동 노동의 실태가 알려지고 그러면서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파키스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파키스탄 카페트를 뭐 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지 않겠다. 어, 우리들이 그 아동을 고용해서 그렇게 하면 파키스탄의 카페트를 사지 않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아동 노동을 이제 금지하게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펼쳐지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였던 그런 희생이고 그렇게 보았을 때 이제 이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를 죽일 정도로 그돈 버는 일을 그렇게 뭐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아무리 돈 버는 게 좋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죽일 생각을 하냐라는데 돈 앞에서 자기들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어리도 서슴없이 죽일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이크발이 소개된 어떤 그러한 이유들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꾼 어린이들에서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뭘 할 줄 알겠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에 앞장섰던 어떤 그런 어린이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크발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어린이들, 뭐, 어린이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이겠지. 그, 툰베라? 툰베리? 들어봤어? 아니요. 아니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아, 그 평화, 아니, 그, 환경운동가. 환경운동가에서 그레타 툰베리라는 요 여학생이 요 타임지에도 표지 모델로 실렸었고 요 그레트 툰베리가 이제 환경이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했고 그러는데 환경이 오염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다.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 뭐 하냐? 내가 어른 됐을 때 지구가 망했으면 소용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당장 지구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운동을 또 열심히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러한 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고등학생,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그레타 툰베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환경운동에 앞장섰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57쪽에 외모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봐서 거체적인 것을 보면서 문제야 모범생 이런 거를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음. 김민주 씨. 제 생각에는 뭔가, 모범생은 뭔가 딱 단정하고 뭔가 깔끔하다는 그런 편견이 있고, 그 문제아는 보통 다 막 약간 좀 이상하게 머리를 약간 파마하고 염색하고 좀 단정하지 않은 그런 편견이 있어가지고, 그 단정한 머리와 단정하지 않은 머리를 문제와 모범생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김민준 씨처럼 외모를 보고 약간 그 문제아와 모범생의 편견이 있고 또 문제아의 그런 성격, 그 원래 지내는 그런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서 뭔가 사람들한테도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를 그렇게 편견하는 게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 건가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다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 책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 이 다음을 강요한다라는 부분에서 뭐 학생다움, 학생당. 음,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답다라는 게 뭐냐? 라고 하면서 학생은 오로지 뭐 해야 되는 존재? 공부. 공부해야 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외에 다른 것들은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학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사람.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생 이전에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말? 꾸미고 싶은 욕망, 자신의 꿈이 어?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욕망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인정하지 않 학생다움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강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가 학생다워야 되는데 학생답지 않지 않냐라고 이제 편가르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어려운 말로 말했을 때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 아,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염색을 한다, 뭐 펌어를 한다, 커버가 외모에 신경을 쓴다. 이런 학생이 사실은 뭐일 경우가 불량 그냥 학생일 가능성이 뭐 한 거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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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불량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마치 염색, 펌을 외모에 일반 신경을 쓰면 그냥 뭐다? 다 불량이다 불량 학생이다. 라고 단정 짓는 거야. 응? 단정 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염색이나 펌 외모를 하면 불량 학생이다는데 사실은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야. 이퀄 불량 학생,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얼마든지 일반 학생들 중에도 염색이나 펌이나 외모를 할 수도 외모에 신경을 쓸 있다.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단지 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거를 전부로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지. 자, 근데 그렇다고 요것도 문제야. 염색, 펌어, 외모에 신경을 써도 불량 학생이 뭐 아니다. 아니다라고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문제. 이것도 문제예요. 왜? 실질적으로 염색이나 펌어 외모에 신경 쓰는 그 아이들이 뭐 물론 이제 불량 학생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또 정의가 또 달라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불량 학생일 가능성이 뭐한 것도 높은 높은 것. 것도 뭐라는 거야? 만, 사실이라는 거야.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흡연을 한다던가 음주를 한다던가 뭐 이런 학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일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정 짓는 것이 일단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왜 단정을 짓느냐? 원래는 개개인별로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따져봐야 돼. 근데 하나하나 따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렵다. 어렵고 귀찮다. 비용도 많이 들어. 그래서 그냥 뭐하게 쉽게 쉽게 간단하게 그냥 단정 짓고 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그로 인해서 희생되는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거야? 발생을 하는 거란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이 이제 인권에 관한 어떤 그런 책인데 인권의 부분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뭐 하는 거? 고려하는 고려. 거. 하는 거. 단정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야? 인권을 인권. 존중하는 어떤 그런 첫걸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인권을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불편함이 있어. 옛날에는 학교에서 급식 줄 때 그냥 뭐 했어? 그냥 줬어, 그냥. 그냥 똑같이 주고, 야, 주는 대로 먹어. 주는 게 어디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 주는 많이 대로 먹는 게 달라고. 아니라 그 사람들 중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어, 뭐 땅콩 알러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배려해야 된다는 거야. 배려.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특성을 타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고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주장이 바로 자기 선택권. 어? 민준이가 머리를 염색을 하건 검은 머리라건 빨간 머리라건 그건 뭐라는 거야? 자기 자기 선택. 선택권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런 자기 선택권을 부정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는 뭔 아저씨가 머리를 길러. 저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야. 아줌마야? 막 이러면서 놀리고. 어? 그런데 남자도 그냥 뭐 할 수 있다? 머리 기를 수 있다. 머리 기를 수 있다. 자기가 기르고 싶으면 기르는 거다. 그게 특별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면. 그리고 사실은 보면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다 우리가 뭐 했어? 머리를 길렀다. 머리를 길렀다는 얘기 그때는. 그때는 오히려 머리를 깎고 짧게 하면 그때는 그게 오히려 뭐였다는 거야. 문제. 그게 문제였다는 거야. 그게 욕먹는 거였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른바 다수의 행포. 다수가 소수를 상대로 해서 너네는 왜 다수 똑같이 하지 않냐. 너네만 왜 튀냐. 너네만 왜 더 특별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의 어떤 그런 행포를 부리지 않고 소수를 뭐 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배려. 태도들, 배려해주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런 태도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됐었어. 그동안 우리는 그냥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짜장, 나는 볶음밥, 나는 짬뽕 이러면 뭐라 그래? 야, 그럼 음식 늦게 나와. 그냥 짜장으로 통일해. 통일하자. 아, 뭐 짬뽕으로 통일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막 이래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성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음식을 주문하는데 저는 햄버거를 주는데요. 뭐 패티는 약간 뭐 덜 굽고 뭐 양파는 빼주시고 뭐 소스는 뭘로 해주시고 막 주문을 막 뭐해? 엄청 길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헐. 그냥 우리는 햄버거 하나 주세요. 아니 불고기 버거 하나 주세요. 이러면 우리는 그냥 뭐야? 끝. 끝이야 끝.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넣어달라 빼달라 뭐 해달라 온갖 주문을 다 하고 앉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대신 이제 뭐야? 그걸 만드는데 시간이 기, 더 오래 오래 걸려. 걸려. 우리는 빨리빨리 나오는데. 그럼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저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비효율적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각각의 어떤 그런 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존중받고 또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야지만이 이른바 창의성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가야 되는 건가? 효율성을 강조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이 빨리빨리 해나가는 어떤 그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주로 많이 살아왔는데 반면에 각 개개인의 어떤 그런 개성을 존중하고 그로 인해서 비록 비용이 들지라도 그 비용을 기꺼이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 건가라는 부분들. 서로는 우리 사회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 음, 시간이 조금 더 들고 비용이 들더라도 음, 걔 그거에 취향에 맞춰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서로는 그런 쪽 입장이고 민준이는 저도 그냥 시간이 더 들고 더 들어도 개개인의 입장을 다 들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에서 이제 우리 현재 그런 사회로 좀 가고 있는데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갈등도 이렇게 있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책을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보다 보니까 맨날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을 거의 못 봐서 오늘은 뒤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오는 그런 방식으로 또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다 보니까 92쪽에 연고주의가 나옵니다. 연고주의. 자, 연고주의가 92쪽에 뭘까? 집안, 태어난 지역, 출신 학교 등으로 맺어진 관계를 중시하는 태도. 아, 뭘 중시한다고? 집안, 태어난 지역, 출신 학교 등으로 맺어진 관계. 태어난 지역, 집안, 출신학교, 출신 학교 등으로 맺어진 관계. 어, 이걸 보고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연고주의가 강한 나라다, 약한 나라다? 강한 나라. 아, 우리나라는 매우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태어난 지역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민준이나 서로가 서울로 대학을 가잖아? 그럼 이런 거래. 향후. 향후회가 혹시 뭔지 알아? 아니요. 고향. 고향의 벗이다 해가지고 향후에서 대전이 향후회를 해. 그럼 서울에 가 있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대전에서 온 사람들만 뭐해? 모여. 향후. 향후회라 가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를 막 도와줘.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대전 사람들끼리 뭐 해야 돼? 똘똘 뭉쳐야 뭉쳐야 된다. 돼. 이러면서 자기 지역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 이런 걸 보고 우리 향후회라고 해서 각 지역마다 서울에 가면 대전 향후회가 있고 호남 향후회도 있고 뭐 자기 지역 향후회가 다 있어. 반면 대전에는 대전 향후회는 없죠. 대전 사람들이 있으니까. 반면 대전에는 뭐 부산 향후회, 뭐 대구 향후회, 전라도 향후회 뭐 이런 게 막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뭐 한다는 거야? 돕고 산다. 만남. 그래서 과거에 이제 선거에서도 뽑을 때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해서 자기 지역 사람을 뭐 하는 거? 뽑는 거. 뽑아주는 거. 우리가 다른 말로 지역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역주의라고 하는데
민준이가 원래 고향이 어디야, 민준이? 대전이요. 대전이야. 그 민준이가 나중에 근데 뭘 잘해서 서울에 가서 뭘 선거를 하면 민준이 쟤는 대전 사람이지 서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쟤 안 뽑아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는 게 그 아니라 사람이 지역, 우리 지역의 출신이냐, 출신이 아니냐. 요걸 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있다가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역주의 지역주의. 또는 연고주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집안. 집안에서 우리가 또 이게 뭐 하냐면 이런 게 있어. 종친회. 종친회 들어봤어? 아니, 종친회는 뭐냐면 우리 민준이가 김씨인데 선생님은 이 선배 이씨인데 선생님은 우리가 이게 본관이라는 게 있어. 본관. 이씨 중에도 그냥 이씨가 아니라 선생님은 전의 이씨야. 그 경주정리학 이런 거. 서로는 뭐 무슨 정씨? 저 경주정 경주 정씨. 선생님 네. 아내도 정씨인데 선생님 아내는 봉화 정씨야. 그러니까 같은 정씨라도 음, 본관이 다른 거야. 민준이는 저 김해김 씨요. 그렇지, 김해김 씨 아주 그 김수로왕 왕가의 자손이네. 아유 서로하고 우리 선생님은 민준이 앞에서 우리가 껌짝도 못하게 했네. 어? 아니에요. 엄마 쪽 가면은 그 안 준 건 있어요. 안중근 의사도 그래도 어차피 안씨도 민준이는 난 왕이다, 난 신라의 왕가 집안이다 이런 거야. 왕손이다 그런 거잖아. 어쨌든 아니에요. 이렇게 집안 핏줄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 김해김 씨들이 엄청 많아. 그러면 막 나중에 음, 민준이가 선거 나면 우리 종친이야. 우리 김해김 씨를 밀어줘야지. 막 이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분위기, 집안 핏줄 이런 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연고주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뭐 아는 형님이 검사님인데 집안 형님이 검사님인데 그 집안 형님이 내 사건 잘 봐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건 그 자체만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 따져가지고 집안, 연고를 집안. 따져가지고 하는 연고주의. 그 다음에 뭐 막, 출신 학교 이거 갖고 뭐가 있어요? 동창회. 그렇지. 동창회가 동창. 있어. 이건 제일 많이. 동창회 들어봤어? 네. 네. 그 나중에 여러분들 민준이나 서로가 어느 초등학교를 나왔느냐. 그래갖고 아마 민준이네 학교는 그나마 덜한데 서로네 학교는 아마 이게 더 심할 거야. 동창회. 서로네 야. 학교는 사립학교라 가지고 우리 사립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뭉쳐야 된다. 물론 서로네 학교는 아직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위에 선배들이 많지 않은데 오래된 학교는 민준이 뭐 어디 학교 후배야? 알았어. 내가 막 무조건 끌어줄게. 승진시켜줄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학을 가야 좋은 동창들이 많은 거야. 좋은 선배들이 많은 거야. 그래야 자기가 음, 회사에 갔을 때, 다른 일을 할 때, 그 좋은 선배들이 자기들을 막 모아준 거야? 이끌어주는 거야. 밀어준다.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동창회를 중요시 여기더라라는 얘기야. 선생님이 대전에 유성고라는 학교를 나왔어. 유성고, 유성고요? 유성고, 유성고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선생님 다니던 학교가 그 전에는 막 깡패들이 많은 학교였어. 아, 어, 선생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학교로 좀 유명한 학교였나 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선생님 친구들이 시내에 나가서 놀다가 깡패들한테 잡힌 거야. 다른 애들은 막 연락 얻어 터지고 있는데 너는 어디 학교 다니는데 유성고 다니는데 그래? 너 우리 후배네? 넌 가 임마.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야 유성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대 처음으로. 어, 깡패한테 안 맞아서. 그런 게 우스개 얘기가 있네요. 깡패들도 학교를 따진다 뭐 이렇게 농담 삼아 그런 우스개 얘기를 하는데 음,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 또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고주의가 이 책에서는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 이런 연고주의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야, 문제. 그 사람 한 개개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소속했냐라는 거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많은 부정, 잘못이 벌어진다는 얘기.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연구에 따라서 불공정한 어떤 그런 대접을 해주는 것. 세 번째는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쪽을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연고주의가 갖는 어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꼭 대통령뿐만 아니야.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가끔 이제 인사.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시장이 됐으면 뭐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이제 임명할 수 있거든. 네. 산학기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자기 학교 후배 아, 또는 자기 지역 사람, 이래도 자기가 뭐 하는 사람들을 친한 아는 사람.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데려다 막 쓰는 거란 얘기지. 그럴 때 이제 왜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이런 연고나 이런 것만 따져갖고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그런 걸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래야 이 사람이 나한테 충성할 거 아니냐. 그래야 또 내가 또 아는 사람하고 일해야 또 손발이 착착 잘 맞을 거 아니냐. 또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러한 연고주의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연고주의는 우리나라만 있다? 다른 나라도 있다. 다른 나라도 있다? 다른 나라도 사실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했, 심할, 과거에는 그게 좀 더 강했는데 지금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다? 선생님도 동문회 안 가. 무슨 어, 동문회들 막 이렇게 선배들 있는 동문회 안 가. 그러니까 그 과거에 비하면 당연히 동문회 가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잘한 거고, 당연히 지역 향후에는 당연히 가지도 않고 뭐 이런 점에서 이제 안 가고 그냥 개별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동창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 지역밖에 없지. 그래도 우리 종신밖에 없지. 핏줄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아직도 이제 그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같이 나오긴 하는 건데, 국수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인종주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자, 책 79쪽입니다. 자, 국수주의는 나는 국수를 좋아한다 해서 국수주의야? 아니요. 국수가 뭐래? 자기 나라의 고유한 고유한 역사,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장 뛰어난 것으로 믿고 다른 나라의 것을 멸시하는 태도? 그래서 요게 문제. 자기 나라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뭐 가장 뛰어난 거, 뭐 가장만 아니고 그냥 뛰어난 것으로 믿고 이러면 그것까진 괜찮아.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 애국심을 갖는 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요 부분. 뭐 다른 나라를 멸시하는 다른 태도. 나라의 것을 멸시하는 태도. 그걸 보고 우리가 국수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종주의는 인종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나쁜 태도. 이 인종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혼혈인? 응? 아, 혼혈인? 혼혈인을 비하하는 것도 물론 있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인종주의 대표적인 거. 흑인? 흑인을 노예로 삼은 거. 음, 그러니까 흑인을 노예로 삼은 거는 흑인을 뭘로 안 본 거야? 사랑으로. 사람으로 안 본 거야. 백인들이 흑인은 열등한 존재로 본 거야. 근데 사실은 흑인만 열등한 존재라 보는 게 아니라 백인 vs 이른바 유색인종. 유색인종.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인종. 유색인종 안에 이제 대표적으로 흑인과 황인, 우리 같은 황인들. 사실은 황인들도 백인들이 보기에는 흑인 노예나 마찬가지야. 유색인종 똑같은 인간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걸 차별적으로 대하는 거야. 어,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이나 그 황인 같은 유색인종은 뭐하다? 열등하다. 라고 열등한 믿어서 차별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누가? 나치, 나치. 히틀러. 음, 히틀러가 바로 누가? 유대인을, 게르만족. 게르만. 게르만족은 위대하고, 어? 다른 민족은 열등하다 해가지고 유대인 학살. 유대인이라던가 뭐 집시라던가 슬라브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심지어는 학살까지. 인종통속, 학살까지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인종주의다라는 얘기예요. 인종주의. 반면에 지금은 어떤 인종에 따라서 우열을 구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연인에 대해서 이른바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한 핏줄을 강조했었어. 단일민족이다. 한 핏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고민이 이거야. 그동안 단일민족과 한 핏줄 국가였었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아. 저출생 국가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뭐 한다? 없어, 아, 없어진다. 사라질 없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길은 두 가지야. 단일민족 한 핏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라? 아기를 낳는.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근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나 안 낳아? 안 낳아요. 안 낳아. 저출생은 점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 그러면 아,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우리나라가 안 음, 망하려면 이 인구를 혼혈 유지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안 낳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밖에 없어? 두 번째 방법이 외국인을 돼요. 어 외국인을 뭐 하는 거? 이민을 받아들여. 이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무슨 사회로 가고 있냐면 다문화설.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더라고. 다문화 사회. 어? 옛날에는 혼혈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혼혈이라는 표현 안 쓰고 다문화 사회 다문화. 해가지고 외국인과 결혼하고 그 아이를 낳고 또는 아예 외국인을 이민을 받아들여갖고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피부도 이렇고 생긴 게 사실은 민준이나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선생님이나 다 우리가 외국인이 보기에는 거의 다 이게 뭐야 비슷비슷해. 근데 음, 한국 사람이랑 금방 안단 말이야. 근데 흑인도 한국 사람, 응? 저 외브리코, 백인도 한국 사람 이라는 거야. 네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야? 이민으로 오고 귀화, 한국인으로 귀화, 한국 국적을 이와 취득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가 된 거야? 한국인. 한국인이 된 거야. 그래서 잠깐만 요 사람 보여? 네. 요 사람 보면은 아이고 사진이 별로 크게 안 나왔네. 어때? 한국 사람처럼 느껴져? 아니요. 약간, 어? 아니, 요 사람이 원래는 독일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 어, 뭐라는 거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된 거야. 어? 요 사람도 지금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요 사람도 뭐야? 한국 사람이 한국, 된 거야. 잠깐만. 요 사람도 원래는 터키, 튀르키예 사람이었었는데 어, 지금 뭐가 된 거야? 한국 사람이 한국 된 거야. 사람. 이런 식으로 점점 한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이민이라든가 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한국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더 이상 이제 단일민족과 한빛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위민을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민준이 같은 서로 같은 외모를 가져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외국인 이민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 않는다. 낯설어해. 그리고 아직도 외국인과 결혼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해? 그거를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 아예 또 어, 신기하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분이고 순수근거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받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인종주의라는 게 있고 국수주의, 다른 나라의 것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국수주의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 뭐? 사대주의. 혹시 사대주의 들어봤어? 아니요. 사대주의는 오히려 다른 나라의 것이 더 뭐하다고 뛰어나다고 뛰어나다. 섬기는 것.
이걸 보고 음, 우리가 사대주의라고 해요. 과거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어디를 섬겼어? 미국? 조선시대 때? 아, 조선시대 때 중국? 미국은 거의 없었는데, 중국. 특히 명나라, 어, 아, 청나라, 이런 걸 우리가 4대 이해로 또 섬겼다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 청나라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를 가장? 미국. 미국. 그래서 미국게 좋은 거야. 어? 미국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늘 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 표준에 맞춰야 된다. 근데 그 글로벌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뭐인 경우가 많아? 미국. 미국인 경우가 많아. 아, 미국. 미국이 기준이 돼서 미국이 하는 건 좋은 거다. 미국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나라는 무척 강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 쓰는 것보다 왠지 영어 쓰면 더 뭐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우리말 쓰는 것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종의 뭐라는 거야? 사대주의. 사대주의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사대주의의 반대가 바로 이제 뭐야? 국수주의는 국수주의. 다른 나라를 깔보고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K-팝, 뭐 케이팝. K-드라마, K 음식 이런 식으로 이제 K가 붙어가지고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근데 멸시는 하면 안 된다. 동남아 애들 필리핀 문화 뭐 어쩌고 이러면서 미얀마 문화 어쩌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아주 그 인도 애들 그 애들 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데 걔들 뭐 아주 뭐해 미개한 애들이야 라고 한다던가 뭐 걔들은 왜 옷을 무슨 뭐 남자도 치마를 입고 다녀 걔들 이상한 애들이야 뭐라고 한다던가 왜 그 나라의 뭔데 문화인데, 문화? 그 나라의 특성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문화가 최고야 하면서, 문화 제국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서 그 나라 어, 문화를 없애고, 우리 문화를 수출해서, 그, 우리나라 문화가 그 나라 문화를 잡아먹도록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수주의가 더 넘어서 이제 이른바 문화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시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다른 나라 사람과 사람도 각 개별적인 어떤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해야 되듯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나라 문화를 뭐 해야 된다? 존중해야 존중해야 된다.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8쪽. 자, 뭐가 나와 68쪽에는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는 뭐야? 음, 날씬한 몸매? 그 어, 외모가 그 사람의 가치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결정한다고 생각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태도? 음. 그래서 어, 외모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른바 외모 지상주의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음,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든지, 뭐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회사에 취업하는데, 성형수술을 열심히 하더라니.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더라니. 왜? 예뻐 보이려고? 예뻐야 날씬해야 뽑힌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뭐보다 실력보다 뭐를 외모를 외모도 중요시하기로 중시하는 했던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야. 외모 지상주의 지상주의. 하는 것들이지.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야, 약한 나라야? 심한 심한 나라. 나라? 매우 심한 나라야.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 누가 있어? 승무원. 승무원, 또 스튜어디스라는 승무원들이 있어. 스튜어디스. 그리고 우리나라 승무원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승무원, 아시아나항공이 없어졌구나. 대한항공의 어떤 그런 승무원들과 저기 노르웨이 항공이라던가, 뭐 스칸디나비아 항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랍에미리트 항공이라던가
외국 국적의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두 가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승무원들은 대부분 그 스튜어디스들이 키가 커. 늘씬해. 그리고 얼굴도 예뻐. 예쁘다. 젊어. 근데 외국 항공사에는 뭐 나이가 많은 스튜어디스들이 있어. 뚱뚱한 아줌마들 스튜어디스도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스튜어디스가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럼 그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승객을 도와주는 거?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 그 비행하는 동안에 안전을 도와주고 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잖아. 근데 안전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뭐 서비스 뭐 물 갖다 달라면 물도 갖다 주고 식사도 이렇게 서빙도 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그 얼굴 예쁜 게 몸매 날씬한 게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 거잖아 사실은. 근데 승무원을 뽑을 때 뭐 키는 뭐 168cm 이상이어야 된다던가 뭐 외모가 뭐 어떻게 된다던가 이런 걸 기준으로 뽑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도 있어. 이쁘면 좋잖아요. 민준이 서로 너한테 이쁜 언니가 음식 갖다 주는 게 좋아? 아니면 뚱뚱하고 못생긴 아줌마가 음식 갖다 주는 게 좋아? 서로 뭐가 좋아? 어, 어? 맛있는 음식만 갖다 주면 되는데. 맛있는 음식만 갖다 주면 돼. 민준이는 저는 그냥 뭔 얘기야? 음식밖에 관심이 없. 훌륭하네. 이게 민준이나 서로가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이쁜 언니가 갖다 주는 게, 이쁜 누나가 갖다 주는 게 좋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얘기. 뭐 그런 점에서 아니지 네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말한 대로 맛있는 음식만 친절하게 갖다 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어떤 그런 생각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연고주의, 국수주의, 인종주의, 지역주의. 자, 오늘 쌤이 여러분하고 지금 계속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야? 뒤에 주의가 들어간. 주의가 붙더라고요. 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의 이거 말고 또 뭐 있어? 주의. 조심을. 응? 주의해라 할 때 조심. 아니, 음, 땡땡주의 말이야. 땡땡주의. 아, 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인상주의. 응? 인성, 인상. 인상주의? 네. 그렇지. 인상주의는 미술의 사도 중에 하나지. 미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인상주의 화가들에서 인상주의라는 게 있지. 맞아. 또, 현실주의. 고전주의? 현실주의. 이것도 미술밖에 미술이기도 기억이 안 나는. 이기도 하고 고전주의? 아니기도 하고, 고전주의? 고전주의. 그렇지. 이것도 뭐 고전주의 꼭 미술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술에서 다른 음악 같은 데도 있고 고전주의 뭐 현실주의 뭐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아,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공산주의, 시- 자본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시대주의. 어? 아, 사회주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뭐 이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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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즘이라고 하는 거야. 이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즘. 아, 한 개인이나 집단이 평소에 지니고 생활하는 일정한 신념, 신념 체계 이걸 보고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그러고 무슨 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거 외에도 무슨 우리가 가족주의, 음, 가족주의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이즘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들에서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자기 어떤 그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지금 이렇게 여러 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이런 주의가 갖는 또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주의가 아마도 지금 쌤이 말한 그 정도 주의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9) 쪽 보겠습니다. 자, 49쪽에 뭐에 관해서 나와? 이분법. 그렇지. 이분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분법은 뭐야? 딱 두 개로 뭔가 나눠서 음, 이- 두 개로 나누어서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선택하게 하는 방법. 강요받아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은 이제 다른 말로 그 뒤에 보면 50쪽에 뭐라고 하기도 한다? 흑백 논리? 흑백 논리. 흑백 논리하고 이분법하고 같다는 거야. 뭐가 같을까? 그 흑과 백, 선과 악, 이득과 손해 같은 양극단으로만 구분하는 점? 그렇지. 흑과 백. 세상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흑과 백 사이에 여러 색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흑이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이분법.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하나만 둘로 선택. 나눠놓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근데 애당초 왜 둘로만 나눠야 되는 얘기. 즉, 서로하고 민준한테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짬뽕. 서로는 짬뽕, 서로 민준이는 어,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저 먹을 거야. 짜장면이요. 지금 민준이하고 서로는 선생님이 왜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라고 지금 물어봤던 의도하고 의도를 파악 못하고 그냥 이분법에 익숙 아,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 아,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하나만 하나.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물론 짜장면, 짬뽕 중에 내가 너무 좋아. 짬짜면 먹어도 돼. 그런데 뭐 짬짜면 먹으면 안 돼요? 또는 난 탕수육 먹고 싶은데요. 난 난 울면 볶음밥 먹고 싶은데요. 난 볶음밥 먹고 싶은데요. 라고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이런 있어.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사회는 그냥 야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라는 응. 식으로 엄마 여기서 책에 나오는 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근데 꼭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둘 다 응. 고르면 안 돼요? 안 고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고르면 안 돼요? 등등 여러 가지 답안이 뭐하다는 거야? 있을 나올 수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야. 다양한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안 않는 부분에 된다.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편가르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편하다고 빨리 결정할 수 있고 쉽다고 하지만 이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자 여기 보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진보와 보수라는 게 나오지. 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래? 음, 진보는 그 잘못된 사회를 뜯어고치는 점. 잘못된 사회를 확 뜯어고치는 쪽. 진보는 지금 현재가 불만족스러워. 지금 현재가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적인 사람이야. 반면 보수는 딱 그 불만인 것만 딱 고치는 거. 어, 현재가 마음에 들어.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재를 뭐 하고 싶어 해?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고 싶어 해. 변화를 싫어해. 이게 보수야. 이해가? 네. 네. 진보와 보수. 그런데 이 진보와 보수는 자 부자들은 진보적일까 보수일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누가 진보적이고 누가 보수적이어야 돼? 부자가 부자가. 부자가 보수적이고 어, 거지가 진보적. 그래야 돼. 왜? 네? 왜냐면 부자는 자기가 돈을 많으니까 응. 만족하니까. 그렇지. 부자는 만족해야 돈이 되고. 많고 자기가 지금 잘 나가는데 이 판이 바뀌어버리면 자기가 그걸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잖아. 어렵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유지되면 바뀌었으면 좋겠다. 계속 자기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 판이 뒤에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부자들 중에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오히려 보수적인 경우가 또 많은 것도 또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심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데 이 진보와 보수는 늘 똑같다 아니면 바뀌기도 한다? 바뀌기도 한다. 바뀌기도. 아까 선생님이 머리 얘기했어. 자, 신채호 독립운동가 신채호가 살던 시절에 머리가 긴 게 진보였을까? 머리가 짧은 게 진보였을까? 짧은 게 진보. 짧은 게 진보였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머리를 길게 다니는 게, 길게 자라는 게 그게 기본이었어. 그게 보수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단발령이라는 게 내려. 단발령은 머리를 상투를 뭐 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자르는 거야. 아, 그, 고종황제 때. 그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당시에 보수적인 사람이 뭐라고 했어? 내 상투를 자르려면 차라리 내 목을 뭐 해라? 잘라라. 잘라라. 어? 요 머리털 하나도 다 이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어디 머리털을 함부로 자르느냐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거에 저항했어. 반면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잘라. 머리 짧게 잘라서 개화파라고 해서 우리가 했단 얘기. 자, 그럼 오늘날 민준이는 진보적일까 보수적일까? 머리 스타일만 진보적. 보면 어? 진보적. 아니야. 민준이는 오늘날 머리 스타일만 보면은 보수적인 사람이야. 응? 왜? 계속 짧은 머리일까? 지금 민준이는 뭐 남자가 머리 짧아야죠. 학생이 머리 검게 해야 염색하지 말아야 되죠. 라고 해서 아주 모험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거야. 응. 어? 근데 만약에 민준이가 막 알록달록하게 머리 염색을 해 와서 어? 그러면 어? 뭐라고 그러겠냐? 알록달록 염색했으면 쟤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와, 응. 너 개성이 넘친다. 너 멋지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한 거야? 신부적인 거죠. 오히려. 진보적. 민준이가 뭐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머리를 막 엉덩이까지 막 이렇게 길게 하고 묶고 다니 서로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럼 멋있을 것 같아? 아니, 민준이가? 아니, 그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런 민준이가 그러면 뭐 한 거야? 오히려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민준이가 오히려 뭐 한 거야? 진보적. 진보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진보적일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 진보적일까? 둘 다, 둘 다 진보적이야? 네. 지금 결혼을 하지 결혼을 말아요. 해야 된다는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지금 뭐 하라고 그래? 결혼해. 결혼해야 된다고 그래. 너 나이가 몇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냐? 결혼하면 또 애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래? 낳아야 나, 한다. 봐야 돼. 반면에 요즘 진보적인 사람들은 결혼을 왜 혼자 해야 살, 돼? 결혼을 꼭 왜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거지. 애를 왜 꼭 낳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진보는 뭐 좋고 보수는 나쁘고 보수는 좋고 진보는 나쁘고 이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 현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서로는 남자랑 해야 돼, 여자랑 해도 돼? 에? 결혼을 남자랑 해야 돼, 남자가 여자랑만 해야 돼, 아니면 남자랑 해도 돼, 서로야. 서로야? 당연히 여자랑 해야 되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랑 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랑 해야지, 당연히, 서로. 네? 민준이는 그, 결혼을 남자랑 네. 하거나, 여자가 여자랑 해도 돼? 아니면 남자는 여자랑 하고, 여자는 남자랑 해도 돼? 그, 자기 취향에 따라가지고, 어, 동성애자면 그냥 어, 하고, 그래도 돼? 아니면 그냥 여자. 네. 그래도 돼? 그럼 여기서 서로하고 민준이 중에 누가 진보적이고 누가 보수적인 거야? 제가 진보적. 그렇지. 민준이가 진보적인 거고 서로는 결혼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지. 무슨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랑 결혼하고 미친 짓이야 라고 보수적인 사람은 너무너무 화가 나. 말도 안 되고 막 세상에 말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민준이 같은 진보적인 사람은 성적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남자가 되면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여자가 되면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야? 진보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진보와 보수라는 게 딱 뭐 한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보수적인 거고 이 현재 상황을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바꾸, 바꾸고 싶어. 하는 거. 바꾸고 싶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반말 쓰고 여러분 선생님한테 존댓말 쓰잖아.
응? 그래서 당연히 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당연히 존댓말 써야지. 선생님 말 당연히 학생들이 잘 들어야지. 이게 보수적인 사람. 보수적.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은 민준이가 우리 다 같이 말로 차는 거야. 응. 민준이가 선배야 너 오늘 뭐 했어? 재밌게 잘 지냈니? 어? 어떻게 서로야 민준아 선생님한테 말 같이 놓자 그러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아니요. 해볼까? 뭐, 못해? 그래갖고 이상할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할 것 같아? 그래갖고 선생 그 어린이집에 공동육아하는 어린이집에 유치원생 애하고 선생님하고 다 거기 말라. 아, 네? 그런 곳이 있어. 그 선생님이 아는 분들 중에도 그냥 그 커뮤니티에 가면 다 같이 나이 관계없이 다 같이 말 놓자고 그래. 그래갖고 막 스물 몇 살 먹은 애가 선배야 너 오늘 뭐 했어? 뭐 재밌었니? 뭐 이래. 그 어, 선생님이 막 그래 재밌었는데 막 아직도 그게 막 어색해가지고 어, 그나마 선생님은 그래서 그 애가 이렇게 하는 건 그나마 괜찮아. 근데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선생님 아예 말을 안 해. 그래서 선생님 거기가 그런가 보면 쌤이 뭐 한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보수적. 아직도 보수적인 거지. 아직도 나이 따지고 저게 몇 살인데 저게 까불고 있어. 선생님이 겉으로는 막 진보적인 척 하느라고 그런 응. 얘기를 안 하는데 속으로는 막 이렇게 욱 올라오는 거 보면 내가 보수적이구나 그런 데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서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나뉜다.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책에 보면 좌파 우파라는 것도 나와. 뭐래? 누가 좌파고 누가 우파래? 어, 50쪽에 보니까 50쪽이요? 50쪽 50쪽 아까 네가 읽었던 진보하고 보수 읽었던 그 부분에 진보를 좌파, 보수를 우파. 좌파 우파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뭐 다른 거야. 근데 꼭 일치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좌파하면 공산주의 어, 공산주의 쪽이 좌파 반면에 우파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민족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좌익과 우익 좌파 우파로 나눠갖고 극심한 충돌을 했었어. 그럴 때 이제 막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을 우리가 좌파 진영이라고 하고 민족주의, 백범 김구가 떴던 그런 이승만 쪽 세력을 우파, 그리고 좌파와 우파였던 우파.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 좌파 우파라는 말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지 알아? 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프랑스 혁명 당시 시작됐습니다. 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왕과 귀족들을 없애고 이 세상을 뒤엎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부르주아와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돼 손을 잡고 왕과 귀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이 노동자 농민과 부르주아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황제 뭐 루이 16세인가 그 황제를 놓고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이제 서로 의견이 나뉜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놓고 이제 좀 부르주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애를 혼만 내주자. 그 왕에서 그냥 쫓아만 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살려는 주자. 반면에 노동자, 농민들 같은 그런 죽이자. 사람들은 당장 뭐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라고 이제 서로 의견이 뭐 한 거야? 엇갈린. 잘, 별로. 근데 그 당시에 왼쪽에 앉아있던 좌파,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쟤를 죽여버리자. 완전 세상을 빨리 싹 한 번에 뒤엎어버리자. 그래서 좌파를 보통 우리가 급진적이다라고 해요. 반면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그런 사람들은 천천히 하자. 죽이지는 말자. 좀 온건하게 하자. 또 온건파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런다? 우파라고 그래.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좌파 우파가 그런 식으로 안 쓰이고 아까 말했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였던 그런 진영들 우리가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우파는 민족주의였던 그런 계열들을 보고 우리가 우파라고 해서 그처럼 또 이렇게 쓰임들이 또 이렇게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정당으로 치면 현재 집권 여당이 어디야?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우파 어, 진영의 그런 정당이라고 그러고 혹시 여러분들 무슨 정의당, 노동당, 아, 아, 진보당, 녹색당 이런 당 들어봤어? 네. 네. 국회의원이 몇 명 없는 당들인데 그런 당들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좌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 있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여기 좌파라고 그래. 어, 근데 이쪽 녹색당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더불어민주 보고 뭐라 그래? 우파라고 그래. 우파라. 이해가? 네, 네. 왜 그런지?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있는데, 아, 네. 이 얘를 A라는 애가 이거 B, C, C 입장에서 보면은 어디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좌파, 좌파라고 그래, 좌파라고. 근데 이 B 입장에서 보면 이 A는 뭐가? 우파. 우파라고 그러고 우파. 그래서 사실은 좌파 우파라는 것들도 뭘 기준점에 놓고 보냐에 따라서 뭐 한 거야? 다른 어떤 그런 달라진다.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까 말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보통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고 이쪽은 거의 없어. 소수밖에 없어.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얘들 기준에서 얘들이 이제 좌파. 여기가 이제 둘 우파라고 중에서 되는데 한 명이 대통령. 자꾸 번갈아 가니까. 근데 이 더불어민주도 만약에 유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이 정당은 다 우파 정당, 우파 정당. 보수 어, 정당, 보수 정당이야. 그런 식으로 또 그분이 또 이렇게 기준점이 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프게 하는 막 이렇게 바꾸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언어라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회에 커다란 문제가 됐던 빌라왕 혹시 들어봤어? 빌라왕? 네. 어, 빌라 소리 못 사기. 들어봤어? 아니, 아, 뉴스에서 막, 빌라 같은 거를 자기들이 사람들 전세 세입자 내는데 그 사람들 돈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기치는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인데 돈을 빌라를 다시 줘야 되는데 안 줘. 안 돌려 많이 갖고 있어. 빌라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라고 빌라 왕이라고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긍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빌라 왕이라고 부르면 안 응, 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빌라 전세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래야 그게 맞다는 거야. 또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가끔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그 부모가 가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아이들까지 같이 함께 같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이제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동반, 동반 자살했다고, 동반 자살했다고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야. 왜? 왜 잘못된 표현일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지 왜 아이들까지 죽는 거야? 그렇지. 응,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 아이들은 살해당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동반 자살이 아니라 아동 살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자녀 살해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일들도 그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뭐 하자는 거야. 전혀 다른 다르다. 일이 되더라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또 잠재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 하나부터도 이렇게 고쳐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럼 단지 그게 언어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사실은 그 사회 문화를 고쳐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그런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톡 까놓는 씨앗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민준이 갖고 있어? 맞습니다. 톡 까놓는 씨앗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씨앗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또 상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서로하고 민준이 고생 선생님, 많았고, 근데 그 절교한 건 어떻게 됐어요? 그 안 오기로 절교를 했어요? 반응이 아직 그 얘기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양쪽에다가 다 같이 써봤거든. 어, 응. 상대가 안 들어오니 너 들어올래라고 했었는데 아무 대답이 아직 없어. 그래, 둘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